이번 주 주요 은행권 금융지주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대부분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불황 속 나홀로 성장해 DLF 부실 판매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상반기까지 실적 호조세를 이어온 은행권 4대 금융지주들은 3분기에도 랠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신한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9,215억 원으로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KB금융도 9천억 원대, 본점 매각이익이 반영되는 하나금융도 대폭 순이익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반기까지 신한과 KB금융의 순이익은 2조 원에 육박했고 하나와 우리금융도 1조 원 이상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올린 4대 금융지주들이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선두권 두 금융그룹이 순이익 3조 클럽에 나머지 두 금융그룹은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지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채용비리 사태가 매듭지어가는 단계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부실 판매 논란에 이어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은행권 전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이 DLF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탄탄하게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금융사들 자체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역대급 실적 잔치로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이 실적을 내놓고 우리금융은 30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나홀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0년 안에 은행 3곳 가운데 한 곳은 문을 닫을 거란 불안한 전망 때문인데요. 이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은행 600여 개 중 30%는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즈는 현재 은행 60%가량은 자기 자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이들 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4%로 전 세계 명목 GDP 성장률 5.9%를 크게 밑돌며 매출 성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들의 전통적인 영역인 개인 예금이나 송금, 투자 관리 분야를 집중 겨냥해 은행 수익의 45%를 뺏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은행을 비롯해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선 핀테크 유니콘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생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현재 국내 1위 은행과 5위 은행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2.5%에 불과한데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로 먹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까지 나타난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요. 또한 이제 새로운 업체들, 핀테크 업체나 이런 경쟁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또 시장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시중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고비용 구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급쟁이 18%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지만 금융권만 보면 2배 이상인 39%가 40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해외 진출이나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소상공인 운전자금인 이른바 공급망 금융을 선점해 6개월 만에 10배를 성장시켰고 신한은행은 지식재산권 대출에서 기업은행은 동산담보대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